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262m 남산 2로 서울 남산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자, 지금 서쪽 방향인데요.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너머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지역의 고층 아파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남동쪽 방향인데요.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대교 밑으로 잠실 수중보가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의 물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밑에 있는 잠실 수중보의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서쪽 방향인데요. 한강의 남쪽에 한강 둔치죠. 둔치에 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의 남쪽 편에 있는 둔치를 자연 호안형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알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바라본 서쪽 방향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러한 조망입니다. 자, 남산 쪽 정말 멋지게 한강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이고요. 제 자전거를 저기 앞에 세워뒀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스팔트 도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멀로 282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로 282가 뭐일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영국에는 크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네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에 비하여 산악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는 해발 3000피트가 넘는 높은 산이 282개가 있습니다. 자, 해발 3000피트 하면 미터로는 914m입니다. 해발 3000피트 914m가 넘는 높은 산이 282개 봉우리가 있는데요. 1800년대 말에 1891년인가 19세기 말부터 그 해발 3000피트가 넘는 높은 산 282개 봉우리를 다 완등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외신 기사에 82세의 어르신께서 914m가 넘는 높은 산 282개 봉우리를 2년 2개월 동안 모두 올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발 3000피트 914m가 넘는 높은 산, 이걸 통칭해서 모두 합해가지고 282개 봉우리를 모두 합해서 멀로 282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멀로 282.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종주하는 뭐 그러한 개념과 비슷한 것 같고요. 또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이라 하면 남쪽의 지리산 천왕봉부터 시작해서 백두대간의 뼈대를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부근의 진부령까지 남쪽의 지리산 천왕봉에서 북쪽 끝에 강원도 고성의 진부령까지 뻗어 있는 게 백두대간인데요. 그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거나 또 남한의 100대 명산을 다 오르는 거하고 비슷한 게 영국 스코틀랜드의 멀로 282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9월 25일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현재 기온은 한 14도 정도 됩니다. 낮 최고는 한 25도 정도, 일교차가 심한데요. 이제 단풍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을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운동의 계절, 또 등산의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을 위해서 또 성취감을 위해서 등산을 한번, 올 가을에는 등산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코틀랜드의 멀로 282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등산에 관한 것 좀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다음에 2년 반 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선사 마라톤대 안내 거리 표지판이 보입니다. 어제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동구에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이곳 잠실 한강공원 구리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에서 선사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하니까 자전거 통행을 좀 자제해 달라라는 현수막이 올림픽대교 남단에 붙어 있는 걸 제가 봤다고 어제 그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방금 통과한 게 16km 지점 거리 표시를 알리는 안내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반 전에 3권의 인문학 서적 출판을 했었는데요. 2020년 1월에 출판한 게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저를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2020년 1월에는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였고요. 2020년 3월에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1일에는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이처럼 3권의 인문학 서적을 출판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2020년 3월 10일경입니다. 그때 출판했던 위대한 도전의 시장 몽블랑이었습니다. 자전거들이 쌩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어서 자전거들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출판작 위대한 도전의 시장 몽블랑은 4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책 제목처럼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 두 번째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이고, 세 번째가 아메리칸 인디언 태쿰새의 저주고, 네 번째가 청해만 연쇄 살인사건. 이처럼 4편의 이야기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에 담겨 있는데요. 그 제1편에 해당되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은 바로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의 멀로 282, 해발 3000피트, 즉 914m가 넘는 높은 산, 282개 봉우리, 82세 어르신이 2년 2개월 동안 282개 봉우리를 완등했다고
방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 현수막 보시면 선사 마라톤 대회 안내 현수막 보이실 겁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도전 시장 몽블랑에는 등산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또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급점 도달, 이 세 개 부문을 모두 하게 되면 이른바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건데요.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던 분이 바로 고 박영석 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5년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달성하셨는데요. 그분은 그 위협을 달성하고도 안주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히말라야 8000m급 14자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안나푸르나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안나푸르나 6000m 부근에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게 2011년도인데요. 정말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위협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건데요.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에 8000m급 봉우리가 14개가 있습니다. 이 14개의 봉우리를 모두 오르고, 그 다음에 7대6의 최고봉을 모두 오르고, 지구 상극점이라고 하면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세 군데를 지구 상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상극점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 인류 최초로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도에 위협을 달성하셨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봉우리가 지구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그 다음에 K2,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브로드 피크, 난가파르바트, 여러 봉우리들 있죠. 8000m가 넘는 봉우리 14개를 다 완등하는 거. 그 다음에 7대6 최고봉 다 아시죠? 7대6 최고봉. 7대6 최고봉은 대륙별로 최고봉을 7대6 최고봉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입니다. 그곳은 여기서부터 풍납토성 나들목부터는 전방을 촬영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입니다. 이곳부터는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고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하신 분은 1953년입니다.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 두 분이 인류 최초로 1953년에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르신 분은 1977년에 고상돈 대장께서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상돈 대장께서는 북아메리카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봉, 요즘은 데날리봉이라고 하는데요. 그 맥킨리봉, 데날리봉 해발 6193m를 하계에 여름철에 오르는 데는 성공을 하셨는데 하산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 즉 데날리봉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봉우리이기 때문에 데날리봉을 완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가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해발 6193m의 맥킨리봉, 요즘 명칭으로는 데날리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남아메리카 최고봉 아콩카과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보다 칠레의 산티아고가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 해발 6960m입니다. 해발 6960m 아콩카과 남미 최고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아메리카 최고봉, 북미 최고봉은 아까 말씀드린 맥킨리봉이 알래스카에서 발견이 될 때, 그 당시에 1900년경에 미국 대통령이 맥킨리였습니다. 맥킨리 대통령. 그래서 맥킨리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이라고 칭했었는데요. 그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계속 자기들 원주민 언어로 부르자, 데날리봉. 그래서 그걸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을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데날리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미 최고봉 해발 6193m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고상돈 대장께서 1979년경에 거기를 오르시는 데는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사망하셨습니다. 여름철이었습니다. 79년 여름철. 그런데 일본의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가 또 있는데요. 일본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도 그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에, 그분은 겨울철에 동계에 오르는 데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산이 맥킨리봉인데요. 그 이유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는 그 티벳 고원 한 해발 5000m 고지까지는 아마추어들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완만한 그 등산길인데요. 뭐 고산증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증이 있지 않습니까? 고산증을 극복을 할 수 있다면 해발 한 5400고지, 히말라야 14자의 베이스 캠프들이 대부분 해발 5000m급에 있고, 그것까지는 고산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아마추어들도 오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한 3, 4일, 4, 5일 동안. 그런데 그 5000m급 고지에서 이제 가파르게 히말라야 14자가 뻗어 있다 보니까 그거부터는 이제 프로들만 오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티벳 고원, 거기도 해발 5000m급인데요. 그거 이상 높이만 이제 프로들의 세계고, 그 이하는 아마추어들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코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르는 고도는 해발 5000m급에서 해발 8000m급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오르는 고도가 한 3500m 정도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은 해발 한 300m 그 정도까지는 완만하지만 해발 300m 이상의 구간에서는 굉장히 급경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프로들 암벽 등반 기술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오르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이 6193m지만 실질적으로는 300m 이상의 그 구간은 오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500m 정도는
그 급경사 구간입니다. 히말라야 14자가 급경사 구간이 5,000m 이상의 한 3,500m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맥킨리봉은 해발 300m 이후의 구간인 대략 한 5,500m 정도의 구간이 급경사다 보니까 맥킨리봉은 오르기가 어렵고 또 북극권에 가깝습니다. 북극권에 가깝다 보니까 기온이 평균적으로 영하 한 4, 50도가 됩니다. 기온이 평균 영하 4, 50도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기온이 낮으니까 뭐 동상에 많이 걸리기도 하고 강풍도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그곳 맥킨리봉 즉 데날리봉에 오르기 어렵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하신 분이 광주광역시 출신의 50대 후반의 김홍빈 대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작년 여름에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을 하셨는데 하산길에 조난을 당하셔서 실종이 되셨었죠. 그분이 장애인이 되신 이유가 바로 데날리봉, 맥킨리봉에 한 20여 년, 한 30년쯤 전에 오르셨다가 동상이 걸렸습니다. 손이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 10개를 다 절단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셔서 정말 충격이 크셨었을 텐데요. 그 이후로도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서 손가락 10개가 없는 상태에서 히말라야 14자를 모두 완등하는 위협을 달성을 하셨는데, 작년 여름에 히말라야 14자 중에 마지막 14번째 봉우리로 브로드 피크를 완등을 하셔서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모두 오르신 건데요.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다 모두 오르신 건데요. 그 브로드 피크 하산길에 실종이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분의 그 도전 정신과 그 위협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해발 6,193m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최고봉이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는 번쩍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케냐의 그 스와질리어라는 토속어로 킬리만자로가 번쩍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킬리만자로가 아프리카 최고봉 해발 5,895m인데요. 5,895m. 적도 근방에 있는 산이긴 한데 정말 뜨거운 열사의 사막 적도 근방에 있는 산이긴 한데 해발 고도가 5,895m나 되는 높은 산이다 보니까 구분응선 이상에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서 이제 킬리만자로의 정상 부근에 만년설도 거의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만년설이 구분응선 이상에 펼쳐져 있었을 때 평지에서 봤을 때 그 만년설이 뜨거운 태양에 반사돼서 번쩍거린다 해서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가 바로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가 아프리카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최고봉은 몽블랑이 아닙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 제가 12년 전에 유럽 3개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갔을 때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 미디 전망대 해발 3,842m 고지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출발 지점은 프랑스의 샤몬입니다.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해발 1030고지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출발해서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가서 그곳에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을 했었는데요. 그곳이 이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긴 하지만 유럽의 최고봉은 따로 있습니다. 유럽의 최고봉은 러시아와 동유럽 사이에 있는 엘부르즈입니다. 엘부르즈 해발
엘브루즈가 해발 6,500고지 정도 됩니다. 해발 6,500고지. 6,500고지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엘브루즈,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오를 때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샤모니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1회 동계올림픽은 1924년에 열렸습니다. 1924년에, 지금부터 98년 전입니다. 1924년에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대올림픽 역사상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같은 연도에 같은 한 국가에서 열리기는 전무후무합니다. 1924년에 프랑스 샤모니에서 동계올림픽,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근대올림픽 역사상 한 국가에서, 동일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같이 열리기는 이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인데요. 그 하계올림픽이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년 후죠. 2024년에는 앞으로 2년 후입니다. 하계올림픽 개최 1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 프랑스 파리는 1900년과 1924년과 2024년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는 도시가 됩니다. 프랑스 파리. 자, 그래서 다시 7대6 최고봉으로 와서, 유럽의 최고봉은 엘브루즈인데요. 엘브루즈 한 해발 6,500고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곳은 한 8분 능선, 9분 능선까지는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한 10시간 정도 가면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 정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최고봉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뉴기니 섬의 동쪽은 독립국가 파푸아 뉴기니고 서쪽 지역이 인도네시아 땅인데요. 그 서뉴기니에 있는 인도네시아령에 바로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푼착자야는 해발 4,884m입니다. 해발 4,884m. 그게 오세아니아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남극대륙의 최고봉은 해발 4,892m. 해발 4,892m에 빈센 메시프입니다. 빈센 메시프. 남극대륙의 최고봉 빈센 메시프는 해발 4,892m. 해발 4,892m인데요. 왜 빈센이냐? 메시프는 산괴란 뜻입니다. 금괴, 금덩어리, 금괴라는 말이 있듯이 산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메시프가. 그런데 왜 빈센 메시프냐? 빈센은 사람 이름인데요. 미국의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미국의 5대양 6대주 개척 당시에 엄청나게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이 칼 빈슨입니다. 칼 빈슨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남극 개척할 때도, 미국이 남극 개척할 때도 그 당시에 미국 하원의 해양위원장이었던 칼 빈슨이 엄청난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남극대륙의 최고봉을 빈슨 메시프, 칼 빈슨 이름을 따서 빈슨 메시프라고 칭합니다. 해발 4,892m입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멀로 이파리, 해발 3,000피트, 즉 914m가 넘는 높은 봉우리 282개를 82세의 노익장께서 2년 2개월 동안 완등하셨다라는 그 위협 쾌거를 말씀드렸고, 또 7대6 최고봉 등정, 산악 그랜드 슬램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